자, 그럼 이어서 이제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하여튼 지금까지는 그 1인 창조기업을 제가 어떤 프랜차이즈를 예를 들어서 아주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프랜차이즈를 얘기를 드렸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자꾸 그러면, 야, 이거 사기 아니냐? 혼자서 뭐,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버는 거네? 라고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이 창업이라는 거, 특히 1인 창조기업이라는 게 결국은 남의 손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스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안 하고 남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하고 대신에 내가 100을 먹을 걸 남이 90을 먹고 나는 10만 가져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마음 자세가 있다면 거꾸로 이러면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도 더 만들어주고 내가 그걸 책임지고 안 하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앉아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또 베네핏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게 이제 이런 1인 창조 기업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1인 창조 기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뭐 그 프랜차이즈도 있는가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캐터링 회사도 이런 그 1인 창조 기업의 사업 시스템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가장 뭐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나이키 아시죠?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얘네는 디자인만 해. 모든 제품의 디자인만 하거나 디자인도 솔직히 아이디어로 모집을 하기도 합니다. 대신에 고객들한테 아이디어로 모집을 하되 이벤트식으로 모집을 하면서 조금의 뭐예요? 그 베네핏을 고객들한테 주는데 그 아이디어는 누구 걸로 만들어? 예, 나이키 걸로 만드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게 뭐예요? 디자인 경진대회나 이런 거 다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은 본인들이 가져가면서 어떻게 해요? 제조는 어떻게 합니까? 싹 다 외줄 주죠. 나이키 공장, 자기 공장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예, 보통 필리핀, 처음엔 중국에서 만들다가 지금은 아마 미얀마라든가 동남아시아 조금은 사회주의 국가 이런 쪽에서도 예, 운동화를 예, 외주 제작 하도록 지금 하고 있으면서 나름대로는 그쪽 나라의 또 어떤 일자리 창출을 시키면서 좋은 어떤 그 선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면 싸고 질 좋게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왜 굳이 제일 비싼 땅덩어리, 뭐 나이키도 미국이니까 미국 땅덩어리 한복판에서 예, 공장을 짓고 비싼 인건비를 주면서 만들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인 창조 기업은 이런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창업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인 사업 모델이에요. 사업 형태입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저는 1인 창조 기업의 사업 모델을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 아시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좋은 사람들 주병진 예, 대표 뭐 한때는 그 여성분 때문에 예, 고민도 많았고 하는데 이 친구라 그러면 안 지 이분이지 이분 예, 이분도 제 그 대학 석사 동기예요. 창업학. 되게 머리가 비상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유머러스한데도 고독하더라고요. 예, 보면은 그때 한참 그 여자분한테 시달려서 그런지 제가 그 공부할 때 그때는 MT를 가더라도 한쪽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고 같이 이렇게 나서려고 안 하시더라고요. 예. 여튼 그런 어떤 산전수전을 겪었었는데 이분도 보면 사업 수완 하나는 엄청나신 분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연예인으로 데뷔를 해서 큰 회사, 그래도 브랜드가 있는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넘겼지만 예, 창업가는 그렇게 넘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하튼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괴팍하면서도 진짜 아이디어가 넘치는 그런 분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여하튼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나이키랑 거의 비슷합니다. 운영 철학이. 디자인만 본사에서 하고 나머지는 100% 외주를 줬어요. 그 외주 준 것 중에 가장 컸던 게 또 어디냐? 그 개성공단 한창 들었을 때 개성공단에 좋은 사람들이 들어갔었어요. 왜? 인건비가 우리나라의 10분의 1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제조는 또 그래도 한국 사람 손맛이잖아요. 예, 북한 사람들도. 그래서 결국은 제품은 퀄리티가 있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적게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래서 제조업체로서는 가장 그래도 그 어떻게 보면 이득이 많은 데가 개성공단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거기 입점하라고 지원도 많이 해줬거든요. 여하튼 마지막에는 갑자기 문을 닫게 해가지고 예, 손해를 많이 본 기업들도 있지만 여하튼 이렇게 1인 창조 기업에 맞게 예, 지금 운영을 했던 회사들은 꽤 많이 있다. 그리고 또 요즘에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창업, 예, 결국은 뭘까요? 1인 창조 기업입니다. 예, 1인 기업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1인 기업들은 다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특출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핵심 역량, 뭐예요? 이런 어떤 무형 자산이라든가 아니면 컨텐츠는 무조건 확보하면서 나머지는 100% 아웃소싱을 하면서 서로 남의 손과 윈윈을, 그러니까 착취가 아닌 윈윈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을 이어나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안 돌아가는 공장 돌리고, 그렇죠? 놀고 있는 사람들 일자리 창출시키고, 이게 뭐예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1인 창조 기업은 나 혼자 다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일자리도 내가 가질 거고 나만 할 거야.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2명 고용할 거 1명만 고용할 거야. 이렇게 해서 경쟁력을 쌓아 나갔던 게 예전이라면, 거꾸로 어떻게 해요? 적절한 보상과 적절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수익을 확보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놀고 있는 공장, 놀고 있는 사람, 일자리, 이런 것들을 다 원상으로 복귀시키거나 아니면 수요를 만들어내는 이런 창업 방법이 바로 뭐다? 1인 창조 기업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자신의 기술이 극대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1인 창조 기업의 핵심은 전문적인 컨텐츠, 전문적인 사업 모델, 전문적인 특허, 노하우,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된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문적인 기술은 고객이 진짜 바라는 거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상업자는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기업가 정신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요, 이제 거의 창업 마인드를 함양한 전문가가 돼야 돼. 일할 때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여행은, 저는 여행을 가서도 특히 해외여행을 가면 왜 이렇게 아이디어가 샘솟는지 모르겠어요. 왜? 워낙 문화가 다르니까, 야, 이거는 우리 쪽에 가져오면 대박이겠는데? 이거 괜찮다. 이런 아이템 어때? 이런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르거든요. 이런 게 몸에 배야 돼요. 그게 사업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자신의 기술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 아웃소싱을 해라. 핵심 역량인 컨텐츠라든가 아니면 무형자산 이외에는 모두 버려라 겁니다. 그래서 뭐 80대 20의 법칙이 뭔지 아시죠? 결국은 내가 100을 가져갈 걸 남한테 줘서 내가 20만 가져올 수 있다면 행복한 거다. 대신에 나는 그러면 그렇게 80을 주는 사람 아니면 상대방 5명만 만나면 그냥 100을 또 버는 거 아니에요. 그쵸? 20씩 5명한테 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그 1인 창조 기업을 하면서 가장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내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확장을 시킬 수 있고, 확장을 시키려면 내가 모든 걸 꽉 쥐고 있으면 절대 확장이 안 돼요. 이걸 놔야 돼. 그 원숭이가 예를 들면 달걀을 들고 있다가 갑자기 바나나를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달걀을 놓치지 않으려고 바나나를 못 먹는데. 예. 이 바보잖아. 그죠? 빨리 버리고 더 큰 걸 잡아야 되고, 그 잡은 걸 또 버리고 더 큰 걸 잡아야지만 점점 커져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잡은 거를 어떻게 하면 남한테 넘기면서, 또 이건 더 재밌죠. 이기적이긴 하지만 넘겼다고 내게 아닌 게 아니라 나한테 조금은 오잖아.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뭐예요? 누적 사업 모델, 패시브 인컴 사업 또는 부단한 반복 가능성을 찾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패시브 인컴 사업인지를 확인해 보고, 그리고 핵심 역량만을 두고 나머지는 모두 아웃소싱을 시키는 이러한 방법론, 이게 바로 1인 창조기업 시스템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2주차 1인 창조 기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1인 창조기업. 그리고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이제 더 나가면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뭐예요? 일자리 창출을 시키거나 아니면 내 일을 나눠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것도 공동체,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 내 사업으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 그리고 선한 수익 모델이 계속적으로 생길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다음 기회에 또 자세히 또 다뤄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아니면 특강을 한번 열까 생각 중이에요. 이 사회적 기업이랑 협동조합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쉽지만 여기서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래 이번 주죠. 13주차. 13주차는 이비즈니스 사업이에요. 이비즈니스 사업. 자, 이비즈니스는 뭐다?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비즈니스 정의부터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비즈니스 뭐다? 이비즈니스는 인터넷이 들어가야 돼. 인터넷. 아시겠죠? 인터넷 강국 중에 초강국이 어디예요? 우리나라입니다. 인터넷을 뭐 하는 거? 기업의 경영에 도입해서 기존 기업의 경영활동 영역을 가상공간으로 이전시킨 것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또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을 활용해서 경영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이 비즈니스예요. 아시겠죠? 인터넷을 활용해서 기업 경영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이 비즈니스입니다. 결국은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기업은 가치사슬을 재구축하고 그리고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요즘에 트렌드가 뭡니까? 트렌드가 특히 코로나 시대에 접하고 나서 가장 큰 소비 생태의 변화 뭡니까? 언택트 소비입니다. 언택트 소비. 난 우리 애들도 보면, 저는 외식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주말만 되면, 여자분들 싫어할 수도 있지만 전 주말만 되면 나가자 그래, 무조건. 그리고 우리 집사람만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모시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애들도 싹 다 데리고 나가야 돼. 저는 그래야 돼. 저는 무조건. 토요일날 제가 수업이 있어서 그렇지, 일요일날은 그러니까 애들이 죽으려고 그래. 그냥 무조건 나가자 그러면 다 싫대. 집이 왜 이렇게 좋은지.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그래요. 밥도 좀 제가 일찍 들어가서, 오늘은 야 엄마 피곤하니까 나가서 우리 외식하자, 데리고 나가려고 그러면 집에서 먹으면 안 되니. 시켜달래. 아니면 엄마 보고 해달래. 미치겠어요 아주 그냥.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안 애들은 특히 그래. 이게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언택트 문화가 되게 커져서 그래요.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요즘에 전화를 하는 것도 공포감을 느낀다면서요. 그러니까 다른 그 제3자, 모르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는 것조차도 거부감을 느낀대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저희 회사도 보면 젊은 친구들도 있고 좀 40대 이상, 50대 이상 이런 직원들도 있는데 이 보면 50대, 40대는 전화하는 걸 절대 안 무서워해. 근데 20대에서 30대 사이는요, 거꾸로 야, 고객들한테 이거 전화 좀 해봐. 이러면 어떻게 해? 전화를 카톡으로 해. 왜, 야, 너 목소리가 안 들려? 야, 너 전화했어? 그래도 카톡 보냈대. 야, 카톡 보내지 말고 전화하라니까. 그래도 아니, 카톡이 더 나아요. 하고 박박 우겨대네. 예. 아우, 답답해 미치겠어요. 여하튼, 이렇게 지금 언택트 문화가 발달해 가는 게 현실이긴 해요. 그죠? 예, 현실이긴 합니다. 점점 발달해 갈 것 같아요. 이로 인해 가지고 발달한 게 뭐예요? 바로 언택트 소비 또는 더 나아가서 이비즈니스 시스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커머스 시스템.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걸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시스템. 이게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픈마켓입니다. 오픈마켓. 오픈마켓이라는 거는 여러 명이 아무 때나 들어와서 물건을 판다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팩터는 뭐예요? 가격이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격이 오픈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이커머스가 다 그렇진 않지만 모든 인터넷 커머스 쇼핑몰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몰들은 어떻게 되어 있다? 가격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검색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보여드리면 이렇게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면 쿠팡 네이버 쇼핑 그렇죠 네이버 쇼핑을 들어가면 자, 여기서 내 홍삼을 한번 쳐볼게요. 홍삼 아니면 뭘 쳐볼까? 정관장 에브리타임. 자, 이렇게 쳐보면 자, 에브리타임은 이렇게 생긴 건데 보세요. 50호에 16만 5천원, 30호에 10만 2천원, 31만 6천원, 또 30개 얼마? 예, 똑같은 건데 뭐야 이거? 여기는 10만원이고 얘는 왜 36,800원이야? 어떻게 된 거야? 짝퉁인가 이건? 이렇게 차이가 난다니까요. 어디는 102,000원이고 어디는 36,800원이에요. 그죠? 한삼인도 쳐볼까요? 한삼인 황제 침향단. 자, 농협 황제 침향단 보니까 99,000원. 99,000원. 근데 갑자기 똑같은 건데 다른가? 똑같겠지. 57,900원. 또 똑같은 건데 얼마? 129,000원. 똑같은 건데 어떤 데는 339,000원. 이게 뭐야? 왜 이래? 에? 왜 이런 거예요? 어? 또 여기도 129,000원. 똑같은 거잖아. 예.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 이러니까 바로 뭐예요? 오픈마켓으로 구매를 하는 분들이 계속 최저가를 따져보니까 경쟁이 치열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이런 오픈마켓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 마켓은 어떻게 돼요? 경쟁에서 절대 못 이겨요. 왜? 오픈마켓은 직원 인건비가 필요해. 아니면 뭐 임차료, 월세가 필요해. 예. 가상의 공간에서 파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시설을 갖추고 거기다가 진열을 해놓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백화점처럼. 그리고 수수료가 있어, 뭐가 있어? 아, 수수료 있다. 예. 저기 판매 수수료가 있으니까.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가격 차이가 있게 마련이에요. 오프라인이 무조건 비싸지.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러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도 돌죠. 이제 오프라인에 있는 가맹점들은 2, 3년 후면 입장료를 받을 거다. 왜? 안 사거든 거기서. 왜? 비싼 데서 못하러 사. 어? 다들 핸드폰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뒤져보면
싼지 비싼지 다 나오는데 못하러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오프라인에서 이제 물건을 사는 시대는 지났다. 그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온라인에서 못 해주는 거 딱 하나. 만지고 보고 냄새 맡는 거. 느끼고. 그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뭐래요? 제품을 갖다 놓고 만져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오프라인 가맹점이다. 그죠? 여튼 그래서 점점 이렇게 이 비즈니스와 관련된 인터넷과 관련된 경영 문화가 경영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발빠르게 이전을 못하는 기업체들은 이제 경쟁력이 떨어져서 점점 도태되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을 통해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그렇죠? 지금처럼 이커머스를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하나의 매출 매체를 또 하나 확보하는 거예요. 또는 고객 관계를 강화를 통해, 그러니까 지금은 젊은 친구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대화를 하거나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리뷰를 달아주는 걸로 또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뷰에 살고 리뷰에 죽는다고 하죠. 이런 인터넷 관련된 건 이커머스만 있을까요? 이제 뒤에 유형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인터넷 이비즈니스는요, 이런 이커머스가 주를 이루긴 하지만 요즘에 AI 이것도 이커머스예요. 그래서 이건 어디? 인공지능에 도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인공지능에 도입이 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림도 이제 인터넷으로 그릴 수 있고 AI로 그릴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된다? 도태될 수밖에 없다. 예. 고객은 편한 거를 찾고 자기가 검색해서 A는 100원에 파는데 B는 500원에 판다? 100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금 인터넷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적응을 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하튼 이런 효율화를 도모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을 통해 그렇죠.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 한마디로 지금처럼 이커머스는 유통의 비즈니스 모델이 하나 새로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만약 AI다 그럼 뭐예요? 내 디자인이라든가 내 상품의 패키지에 대한 또 다른 차별화 요소가 또 사업 모델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이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을 해서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수익 모델을 확보하고, 그리고 고객 관계 강화를 통해 고객 가치, 고객에게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더 증대시킬 수 있다. 이게 바로 이 비즈니스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핵심 축이 뭐예요? 결국은 가치 창출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객을 딱 앞에다 두고 고객한테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더 좋은 가치가 나온다면 훨씬 좋죠. 그렇죠? 이런 가치를 창출하고, 두 번째로 네트워크를 통합할 수 있는 이런 경영 효율성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이런 이 비즈니스 성공적인 추진을 하기 위해서 추진 프로세스라든가 추진 유형 또는 인프라 등을 필수적으로 구조화시킬 수 있는 어떤 검토라든가 아니면 일들을 해야 되는 게 현대 기업가가 할 일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은 현재 기업가들은 디지털로 전환하는 능력이 없다, 망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창업경영학과에서도 특히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그래서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전공을 많이 그 학생들한테 어렵죠. 성인학습자들한테는 컴퓨터에 컴자만 나와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어떤 그 영향력 있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람이 늙는다는 게 뭐냐면 새로운 외부 환경에 자꾸 무뎌질 때 사람이 늙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서 뭐해? 또는 이걸 이제 배워서 뭐해?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바로
인터넷, 컴퓨터입니다. 가장 빨리 발전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 발전 속도를 절대 못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안 쫓아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은 늙는데요. 거꾸로 계속적으로 배우려고 하시면 마음이 젊어지고 속으로 젊어지신 분들이 어떻게 돼요? 얼굴도 젊어지게 되는 겁니다. 얼굴만 뜯어 고치면 뭐해? 그죠? 속을 뜯어 고쳐야지. 여튼 뭐 그런 얘기 제가 할 바가 아니죠. 예, 저도 눈 저번에 한번 잠깐 수술했는데 여튼 예, 그래요. 여튼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뭐 성인학 숫자라 그래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컴퓨터라든가 이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관심은 계속 가져가시고 특히 스마트폰을 계속 그 활용해서 사용하시던 분들은 치매도 예방이 된다고 하죠. 예, 그만큼 머리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교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예, 이런 스마트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교육을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하튼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되고 그리고 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기존 제조업체들에게 위기로 인식되면서 이들 제조업체들의 이 비즈니스 화가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이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하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영을 하지 않고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더라도 예, 내가 더 이상 늙지 않으려면 속으로 늙지 않으려면 이런 인터넷 기반 사업이라든가 인터넷 관련된 어떤 디바이스 장비들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공부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비즈니스의 유형입니다. 이 비즈니스 유형. 이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먼저 이커머스 가장 알기 쉽죠. 자, 이커머스가 어떤 게 있죠? 예, 쇼핑몰 이커머스고요.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도 이커머스입니다. 이커머스지만 쇼핑몰은 그냥 정적인 몰을 얘기하는 거고요. 인터넷 몰, 뭐 쿠팡이나 네이버나 이런 거를 이제 쇼핑몰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커머스. 라이브 커머스는 뭐냐면 동영상이라든가 이게 저기 그거랑은 좀 홈쇼핑이랑은 좀 달라요. 홈쇼핑도 당연히 영상을 가지고 하는데 라이브 커머스는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쪽, 그러니까 뭐예요? 페이스북, 유튜브를 이용해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서 개인 방송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 이걸 이제 라이브 커머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라이브 커머스가 있고요. 또 여기 보면 뭐 없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예요? 이런 것들이 이 비즈니스 중에 이커머스로 대변되는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유형이 있냐면 이제 이 비즈니스로 또 접목하는 게 스마트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로봇 또는 AI를 접목해서 사람이 없이도 공장에서 제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스마트 공장이죠. 그래서 이 스마트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재래 공장을 스마트 공장으로 자동화죠. 쉽게 얘기하면 자동화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는 기업들은 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부 지원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라고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 공장과 비슷한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뭐 별로 없네요, 여기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학원들은 가장 큰 사업 모델의 변화가 뭐예요? 바로 줌이죠, 줌. 그죠? 교육기관들은 줌을 통해서 살아남지 않았다면, 그렇죠? 거꾸로 저는 좀 요즘에 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또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오프라인 학원이 없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한번 처음에는 줌 수업이 어렵다고 했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것도 재밌거든. 그리고 적응이 되면 먼 원격지에서도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진짜 좋은 수업이다 그러면 내가 갈 수 없을 때 줌으로라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실시간 그 오프라인 집체 교육은
라퍼가 형성이 돼요. 교수라든가 교수자들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감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글쎄 없어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여튼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예, 이런 어떤 실시간 회의, 이건 이제 학원이라든가 교육 관련돼서는 이런 쪽으로 많이 지금 변화가 오고 있어요. 자, 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잠깐 쉬었다가 예, 마지막 3교시 때 나머지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